안녕하세요. 저희의 탐구는 고출력의 레이저를 통해 형성된 플라즈마를 마하젠더 5개를 이용하여 밀도를 측정하고 생성된 플라즈마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추가로 플라즈마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소개한 후 두 가지 실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의 정의입니다. 플라즈마란 이온화된 기체로 흔히 제4의 상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전 입자와 중성 입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준중성 가스입니다. 여기서 준중성이란 전자와 양성자의 밀도가 거의 같아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성을 띠지만 미시적으로는 전하가 분리되어 전기적인 특성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즉 Ni와 Ne 를 구분하지 않고 N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성을 띠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도 전기장을 온전히 가릴 정도는 아닌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디바이 차폐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바이 차폐는 플라즈마에서 외부 전원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을 가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속구 내부에 점전화를 넣으면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표면에 전하가 집중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속구의 성질은 이동이 자유로운 자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데 플라즈마에서도 전하가 매우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디바이 차폐가 일어나면 점전화 혹은 외부 전원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플라즈마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에서는 점전하의 존재를 감출 수 있고 이를 디바이 쉴딩, 디바이 차폐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바이 차폐와 관련이 있는 디바이 길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체 표면이 상호작용하는 구간에서 전자는 플라즈마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중성인 물체를 대전시키게 됩니다. 이때 전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간을 디바이 길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점전하와 0의 거리에서 모든 전기장을 상쇄시키지만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점전하의 전기장을 일부 투과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변 원자들도 점전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점전하의 2분의 1이 되는 거리를 d바의 길이라고 합니다. 기타 행동이란 일정 공간에 불포하는 플라즈마의 특정 위치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자극이 동시에 플라즈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의 어떤 하정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하정 입자 주변에 양전하와 음전하의 국부적인 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전하의 밀도는 원거리 쿨롱 전기력을 만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운동에 다시 영향력을 줍니다. 이는 플라즈마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필라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라멘테이션은 플라즈마가 형성될 때 긴 직선의 형태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굴절류는 N은 V분의 C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굴절류는 위상속도의 단일 변수 함수가 아닌 위상속도와 세기의 두 개의 변수를 가진 다변수 함수입니다. N은 V분의 C라고 정의하면 강한 전기장에서 굴절률은 N은 N0 더하기 N2I가 됩니다. 하지만 N2 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I 값이 크지 않고 전기장이 강하지 않을 때는 근사적으로 N은 N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8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전기장에 매우 크기 때문에 N2 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N2는 양수이므로 빛의 세기가 센 부분에서는 굴절률이 커지게 됩니다. 레이저 펄스 축에서 빛의 세기가 가장 센데요. 따라서 중앙에서 굴절률이 가장 크게 되고 가장자리는 굴절률이 작게 됩니다. 빛의 굴절에 의해 중앙으로 빛이 모두 모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앙부에서 빛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됩니다. 빛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행하며 플라즈마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플라즈마는 레이저의 진행 방향을 따라 긴 원통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를 필라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실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우선 타이서파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빔을 90대 10 빔 스플릿을 통해서 펌프빔과 프로빔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펌프빔은 렌즈를 통해서 강하게 집속되어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되고 프로브빔은 마하젠더 간섭계를 통해서 간섭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플라즈마 내부의 굴절률과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의 건성 분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를 분석하면 플라즈마의 밀도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플라즈마의 밀도 진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시간에 따라 성장했다가 점차 소멸하는 수순을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플라즈마의 밀도가 다릅니다. 저희는 각 성장 단계에서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펌프빔과 프로브빔이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였습니다. 즉,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시간과
프로브빔이 도달하는 시간 간격을 조절하여 다른 성장 단계의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딜레이 라인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프로브빔의 이동 거리를 조절해주는 기구인데요. 예를 들어 원점에서 딜레이 라인을 3 마이크로 민다고 하면 광경로는 6 마이크로미터가 길어지는 것이므로 프로브 빔이 도달하는 시간은 펌프 빔에 비해 20 펜토세컨즈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럼 생성된 후 20 펜토세컨즈가 지난 플라즈마의 밀도를 관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간섭 무늬를 저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양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섭 무늬의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플라즈마의 필라멘테이션은 좌우로 길게 정렬됩니다. 간섭 무늬의 변화로 밀도를 분석하므로 간섭 무늬가 상하로 위치해야 간섭 무늬 변화를 관찰하기 쉽습니다. 이때 반사광과 투과광이 좌우로 위치하게 되면 간섭 무늬가 상하로 정렬되고 반사광과 투과광이 상하로 위치하게 되면 간섭 무늬가 좌우로 정렬됩니다. 따라서 반사광과 투과광을 좌우로 배치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섭 무늬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간섭 무늬가 너무 얇다면 한 무늬에 너무 적은 픽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험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 간섭 무늬 양단의 밀도 차이는 비교하기 힘든데 간섭 무늬가 너무 두껍다면 플라즈마의 길이 대비 너무 적은 수의 간섭 무늬가 들어가게 되어 촘촘하고 세밀한 밀도 분석이 힘듭니다. 따라서 적절한 간섭 무늬 폭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매틀랩을 통한 분석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얻게 된 PNG 형태의 이미지를 숫자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컴퓨터가 이러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분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 프리퀀시 도메인과 페이즈 시프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프리퀀시 도메인이 필요한 이유는 뒤쪽에서 설명하게 될 배경을 지우는 과정 때문입니다. 뒤에 배경에 깔린 간섭 무늬를 제거하는 과정이 두 번째로 필요한 과정인데요. 원래 저희가 촬영한 그림을 보시면 플라즈마와 뒤쪽에 있는 빛의 간섭 무늬가 동시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쪽에 빛의 간섭 무늬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를 빼주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레퍼런스 이미지만을 빼게 되면 뒤쪽에 빛의 간섭 무늬가 잘 제거되지 않을 뿐더러 거의 레퍼런스 형태와 비슷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나타내어 이러한 이미지를 돌리는 것이 프리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게 된 페이즈 시프트 형태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의 덴시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과정을 통해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4개의 그래프는 플라즈마의 최대 밀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각각 0에서 600 피코세컨드, 0에서 1 피코세컨드, 0에서 100 피코세컨드, 100에서 600 피코세컨드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의 플라즈마의 밀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때 X축은 피코세컨드 단위의 시간, Y축은 플라즈마의 밀도입니다. 중앙의 빨간 점은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색칠된 부분은 오차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0에서 1 피코세컨드까지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밀도가 증가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성장 동력을 알아야 합니다. 플라즈마는 1차적으로 주위 원자들을 이온화시키면서 성장하지만 2차 이온화를 통해 성장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레이저가 진행함에 따라 레이저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온화되지만, 레이저가 완전히 통과하고 난 후에도 남아있는 에너지에 의해 2차 이온화가 일어나면서 플라즈마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플라즈마가 형성되지 않은 0 피코세컨드에서도 밀도가 0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노이즈에 의해 오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1에서 200 피코세컨드까지는 플라즈마가 성장하는 속도와 소멸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즉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200 피코세컨드 이후로는 소멸하는 속도가 더 커져 점점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섭 무늬에 예측하지 못했던 동심원 무늬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동심원 무늬는 먼지 혹은 CCD가 레이저에 의해 손상을 받은 흔적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간섭 무늬의 변형을 일으키므로 밀도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동심원이 없는 CCD를 통해서 플라즈마를 관찰한다면 좀 더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가지 오차 원인으로는 공기의 대류로 인해 간섭 무늬가 같은 위치에서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의 길이를 측정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란 특정 빛의 세기를 선택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모든 파장의 빛의 세기를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키는 필터입니다. 구체적으로 ND, D 필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필터는 10의 마이너스 D승의 투과율을 가집니다. 화면에 표에 나타난 것은 왼쪽부터 without filter, 즉 필터가 없을 때, 그리고 각각 ND 0.1, 0.2, 0.3 필터를 설치한 후에 펌프 빔의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때 빛의 투과율은 차례대로 100, 79.4, 63.0, 50.1%이고 측정한 에너지는 1.85, 1.25, 0.9, 0.8mJ입니다. 저희는 필터를 씌우지 않은 대조군을 설정한 후 ND 0.1, 0.2, 0.3 필터를 펌프빔 앞에 각각 설치하여 필라멘테이션의 길이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J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군별로 5개의 자료를 4명이 각각 측정하고 평균을 내림으로써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는 0.813, 0.681, 0.594, 0.507mm로 측정되었으며 보이시는 사진처럼 펌프빔의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펌프빔의 에너지, 즉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감소할수록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첫째로 ND 필터를 통해 펌프빔의 에너지가 대조군 대비 작아지게 된다면 레이저가 긴 거리를 진행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둘째로 에너지가 감소하면 플라즈마 내의 굴절률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발표 앞부분에서 강한 전기장 하에서는 빛의 세기가 크면 N은 N0 플러스 N2I 식에 의해 굴절률이 크다는 것과 플라즈마 내 외부의 굴절률 차이가 심할수록 셀프 포커싱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ND 필터를 통해 빛의 세기가 감소하면 중앙부의 굴절률이 감소하여 빛이 중앙으로 모이는 현상인 셀프 포커싱이 억제되기 때문에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하면 플라즈마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밀도는 0피코세컨드부터 1피코세컨드까지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하고 1피코세컨드부터 100피코세컨드까지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일정하게 관측되었으며 100피코세컨드부터 600피코세컨드까지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펌프빔의 에너지에 따른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를 관측을 하게 되면 펌프빔의 에너지가 감소할수록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저희가 관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필라멘테이션이 뭐였는지 제가 조금 놓쳐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필라멘테이션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될 때 긴 직선의 형태로 플라즈마 형성이 되는 것을 필라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빛의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게 왜 짧아진다라고 혹시 다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강한 전기장 내에서는 굴절률이 N은 N0 플러스 N은 N0 플러스 N2I 꼴로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빛이 진행할 때 굴절률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모이고 또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할 때는 전반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빛이 중앙 부분으로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축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에너지가 모이게 되므로 플라즈마가 많이 형성되고 레이저가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플라즈마가 길게 형성되는데 이 형태를 필라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N2가
0 플러스로 수렴하는데 i가 작아진다면 군줄들이 결국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모이는 현상인 셀프 포커싱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학생분들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전 연구를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궁극적으로 심화 학습한 내용이 플라즈마 밀도 진단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줌 미팅에서도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을 해도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레이저 안전교육도 받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GS를 못 가게 됐는데, 그래도 열정적으로 전성진, 이효정 조교님 그리고 석희영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팀원들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이번 실험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탐구를 진행하거나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공부함에 있어서 뭔가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게 가장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 부분에서 조교님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느꼈고, 뿐만 아니라 직접 실험 과정을 보면서 이론과는 달리 실제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매틀랩을 직접 코딩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각 코드들의 의미를 알고 대략적으로 플라즈마의 밀도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평소 광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 이번에 사전 연구를 하면서 광학과 레이저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플라즈마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간섭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닌 직접 실험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이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간섭무늬를 분석하면서 플라즈마의 밀도를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좋았고, 또 이제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레이저와 플라즈마를 들었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프리ERP 활동을 통해 사전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그 둘 사이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까지 사전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스트를 가서 직접 실험을 못한 게 가장 아쉬웠지만, 그래도 줌을 통해서 실험을 조교님께서 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실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조교님도 가능하시면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조의 조교를 담당한 이효정입니다. 프리-URP 기간 동안 기초 지식에 대한 강의랑 실험 시연 이런 것들을 수행했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배운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프리-URP와는 달리 비대면으로 진행해야만 했던 그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실험을 직접 못 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편하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연구를 마칠 때까지 잘 따라와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마무리까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 발표회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교수님의 소감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도 교수입니다. 조교가 이야기했듯이 참 아쉽게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를 못해서 너무 참 이렇게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 정도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이해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만이라도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숙고한다면은 광학, 플라즈마, 뭐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혹은 대학원에 간다든지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를 하든 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참 불리했지만 잘 연구를 수행해 주어서 고맙고 여러분들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학업에 정진해서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그런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